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병환지엄 스케일의 법칙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기술 스케일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병환 작가는 삼성전자에서 10년 이상 연구개발 분야에 근무를 하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는 매우 이 저술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인 그런 큰 어떤 작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나 매우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서 여러분이 혹시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경청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생각의 크기가 모든 것을 바꾼다. 성공의 최대 법칙은 스케일을 키우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표지를 달고 있고, 스케일이 세상을 이긴다. 스케일은 무엇이냐? 지혜와 창의력의 원천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차별화의 출발점인데 있다. 남들과 똑같은 지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그저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겠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 주목받지 못하고 언제든지 대체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남에게 우리가 대체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 삶, 남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 자유스럽지 못한 삶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전개도 보면은 남에 의해서 내 앞길이 결정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스케일이 큰 사람이냐? 스케일이 큰 사람은 먼저 큰 꿈을 꾼다. 멀리 내다본다. 시각이 바뀐다. 생각이 강해진다. 발상을 전환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삶과 세상과 타인을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이 스케일이 큰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꾸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결코 길을 잘못 들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내 앞에 닥친 것들에 대해서만 연연하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 가능성이 있고, 이런 관점에서 우선 스케일을 우리가 이 스케일의 법칙을 잘 따라갔다면 우리가 한 단계 높은 단계에서 우리가 이 높은 단계의 스케일을 가진 사람은 그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도 적고 훨씬 더 폭넓게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큰 사람이 성공을 한다. 스케일이 큰 사람이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길게 보고 멀리 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18사라는 책에서도 임금의 병은 마음이 좁은 데 있고 신하의 병은 검소하지 않은 데 있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도 보면은 임금의 병은 마음이 좁은 데 있다. 마음을 크게 보면은 얼마든지 세상을 넓게 보고 세상을 운용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데, 좁게 보면은 내 사람만 보이고 내 앞만 보이고 하기 때문에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한다. 이런 어떤 용병술이나 용인술도 말하자면 임금에게는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는 데서 는 그런 부분도 실패를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정치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 제일 먼저 여기 1장에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 더 쉽게 성공한다.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사람이 더 쉽게 성공한다. 이런 제목으로 제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은 스케일이 큰 사람이 고수가 된다. 3장은 스케일이 큰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된다. 4장은 스케일이 큰 사람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5장은 스케일이 큰 사람이 평생 배운다. 평생 배운다고 하는 것도
스케일이 큰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장 스케일이 큰 사람이 더 쉽게 성공한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노자 철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진석 교수께서도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것이 그 시각의 문제다. 시야를 어떻게 높여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게 이런 것 관점도 스케일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장에 보면은 한 번뿐인 인생 벌레로 살 것인가 대봉으로 살 것인가 이런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그 현재의 모습은 자신이 만드는 결과다. 그럼 미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미래 모습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벌레가 될 것인가 대봉이 될 것인가 소인배로 그 찌질한 삶을 살 것인가 대인배가 되어서 인생을 누릴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자주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면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자유롭게 세상 훨훨 날아가는 대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나한테 달려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은 과학이다. 조건을 갖추면 결과를 얻는다. 성공도 운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능력이나 재주는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능력이나 재주는 우리가 말하면은 그게 그 간발의 차이다.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나쁘면 얼마나 나쁘냐 별 차이가 없다. 결국은 스케일이 모든 걸 결정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스케일이 큰 사람은 그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그 작은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지 크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능력과 재주가 아주 작은 차이를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서 자기 자신의 스케일을 높이면 바로 내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서는 결국 세계 최고가 되는 사람이 우리 국내에 축구 선수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우리 축구 선수 중에서 그렇게 빛을 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나는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진 사람이 박지성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자신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나는 최고가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세계 최고다는 이렇게 그런 생각을 늘 가짐으로 해서 좋은 또 선생님을 만나서 훌륭한 그런 역량을 우리가 발휘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나 자신을 어떻게 내가 취급을 하느냐 인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반은 말하면 실력이고 반은 말의 힘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도 보면 누가 얘기하냐면 그 찰리 채플린 같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하면은 이 복싱 선수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항상 떠벌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자기는 최고의 선수다. 나는 항상 하면 이긴다고 이렇게 강조했던 그런 선수들이 결국은 세계 챔피언이 되고 세계적인 복싱 선수가 된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크기가 모든 것을 바꾼다.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모든 일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단지 뭐겠습니까? 생각이 상황을 만들 뿐이라는 셰익스피어의 말은 매우 우리에게 좋은 어떤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생각과 신념의 이 말하면은 혁신과 관련해서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터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는데 바로 자성예언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어떤 일이나 사물, 심지어 자신에 대한 기대나 암시를 통해서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생각이나 신념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양자 물리학에서도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모든 것은 스케일에서 비롯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모든 것은 스케일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또한 2장에서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 고수가 된다. 거기서 스케일이 커야 자신의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스케일이 큰 사람이 크게 흔히 말하면은 큰 물에 놀아와야 그 스케일이 큰 사람이 바로 거기서 어떤 자기의 좀 잘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분야를 결국은 어떤 찾는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어떤 자기 분야를 찾아내고 거기서 자기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결국은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커야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노는 게 아니고 차원을 우리가 한 단계 높여서 흔히 말하는 레벨을 업시켰을 때는 그 밑에 있는 건 하차원이 되는 거니까 벌써 거기서 엄청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의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는 스케일이 커야 생각도 강해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이 작은 데서는 거기에서만 머물지만 스케일이 클 것 같으면은 생각도 강해지고 넓어지고 폭이 훨씬 더 적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법칙이 있느냐면은 그런 점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까 본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바라보면서 어떤 관심을 거의 심어주는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크면은 생각도 달라지고 그 생각을 자꾸 가지면은 이 결과도 우리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과학에서도 이런 부분이 입증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당신이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게 또 방금 얘기했던 양자 물리학과 관계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스케일이 커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뭐 다툼을 일으키거나 언제든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스케일을 한 단계 키울 것 같으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차원이 낮은 데서는 그 문제가 되고 그 시비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방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을 키워 나가면은 그 아주 소소한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 스케일이 큰 어떤 하나의 예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옹지마라는 그런 교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스케일이 큰 사람 같으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어떤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케일이 큰 사람은. 근데 스케일이 작은 사람은 그 좋지 않은 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결국은 후회가 막급하고 또 자기를 비하하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등등 있는데 세상은 돌고 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고 계곡이 있으면 산이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담은 것들이 바로 세옹지마의 교훈이 아닌가. 세옹지마라는 이런 교훈도 스케일이 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커야 크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작가가 쓴 책 중에서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58을 쓴 이 작가가 아니고 쓴 로젠 블라트는 그 책에서 수명을 수십 년 연장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대단한 비결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별것 아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큰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뭐 다르고 크고 멀리 내다봤을 때 앞으로 그 미래를 전망하는 이런 부분도 틀릴 수가 없고 훨씬 더 정확하고 바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눈앞만 보기 때문에 멀미를 느끼는 것이다. 몇백 킬로미터 앞을 보라. 그곳은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하다. 나는 그런 곳에 서서 오늘을 지켜보고 사업을 하고 있기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일본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이 한 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30년을 준비하여 300년을 번성하는
30년 비전을 지니라고 당부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이런 경영자, 이런 정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스케일이 커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꿀 수가 있다. 당연한 맞는 얘기입니다. 소로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각에 따라 삶에 대한 자세도 달라진다. 그렇다면 시각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사고 습관이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세상의 변함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늘 변함없는 이유는 우리의 사고의 틀이 언제나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미건조한 일상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무미건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희망의 바탕이 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물을 주시하는 이 방식을 바꾸면은 그 사물이 변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큰 스케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서 그 사고 역시 유연하다. 유연한 사고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급변하는 세상에 작은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커야 발상을 전환할 수가 있다는 제목이 있고 여기서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게임의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규칙을 만들어내는 역발상의 천재들이다. 현대 경영학자들은 이것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런 혁신의 발상의 사례를 장자의 소요유 편에 나오는 불균수지약, 즉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이라는 의미의 일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송나라의 어떤 대대로 내려오는 세탁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면은 손이 트지 않는 그런 약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또 잘 아는 사람에게 이걸 이제 팔았는데 산 그 사람은 임금에게 가서 이 약을 이 병사들에게 바르면 겨울에 우리 동상도 걸리지 않고 좋습니다 해서 팔았는데 결국은 처음에 팔은 사람은 그 물건을 팔고도 세탁업을 계속 하는가 하면은 그 뒤에 산 사람은 말하면은 그 죄상이 될 수가 있었다. 그 임금에게 그런 내용을 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큰 죄상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똑같은 일이라도 스케일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결과의 차이를 크게 낸다는 그런 얘기의 일화가 되겠습니다. 3장에서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부자도 스케일이 큰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하면은 성공의 최대 법칙은 스케일을 키우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어떤 결론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이자 인문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은 태도는 저절로 변하고 태도가 달라지면은 습관도 따라서 달라진다. 또 습관이 달라지면은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은 인생도 따라서 변화한다. 일이 순조로울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안 되었을 때도 좋았을 때는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난했지만은 마음은 풍족한 어떤 생활을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적은데 결국은 이런 스케일이 적고 좁은 공간에 갇혀서 이렇게 그걸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닌가. 최근에 최진석 교수께서는 이것을 말하면 뛰어넘어 저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곳이 계속 매몰되어 있고 너무 주의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건너가는 거, 우리가 여기서 건너가는 것도 결국은 스케일을 바꾸는 것과 스케일을 키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노자 철학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맥락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말도 할 수 없는 답답함을 견뎌 살아야 했던 헬런 켈러의 환경은 풍요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죠. 그녀는 몹시 열악한 신체적 조건에서 평생을 살았지만은 정작 자신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말하면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결국 어떤 삶의 스케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큰 사람이 큰 꿈을 꾼다, 이렇게 제목의 하에서는 스케일이 큰 꿈과 위대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배고프다는 것이다. 한국 축구를 세계 4강에 올려놓은 명장 히딩크 감독이 그랬고, 인류에게 IT 혁신을 가져다 준 천재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 그들은 늘 배고팠다. 그들이 꾸는 꿈이 너무 크고 그들이 세운 목표가 너무 원대해서 아무리 성공해도 여전히 부족했던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마지막 말로 해서 마지막을 장식했다 그럽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통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입니다. 계속 갈망하고 계속 우직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지금 이건 제가 명상할 때 항상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야말로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항상 보면은 남을 앞질러 가고 창의력이 있고 생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의 생각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일을 왜 하느냐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스티브 잡스의 업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괴테는 꿈을 작게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 쉐이크 모하메드의 스케일이 큰 꿈과 지도력의 덕분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쉐이크 모하메드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꿈에는 한계가 없다, 마음껏 꿈꾸라, 이렇게 합니다. 언젠가 전설적인 그 선박왕 헨리 카이저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을 받고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평생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글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케일이 큰 꿈은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몽테뉴의 표현대로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얼마나 길고 짧게 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심지어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얼마나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아가느냐에 달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 경영학과 교수이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인 짐 콜린스는 우리가 왜 큰 꿈을 꾸어야
하는 일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생각이 진정한 부를 만든다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보면 개인 간 능력의 차이는 5배를 넘지 못한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는 100배, 1000배를 쉽게 넘는다. 이 차이가 바로 연봉 3천만 원과 연봉 3억, 3조 원의 차이로 드러난다. 연봉의 차이를 짓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크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생각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결단력이 남다르다 하는 제목입니다. 부자는 결단력이 남다르다. 5년 동안 세계 정상급 예술가들과 운동선수들 그리고 학자들의 성공 비결을 조사한 스티븐 쉬프만은 점심 전에 시작하라 이런 책에서 그것은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결단력과 추진력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매일 10시간씩 연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뭐냐면은 그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꿈을 꾼 사람은 그게 매우 훌륭한 어떤 천재적인 그 재질이 있다고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은 매일 10시간 이상의 연습을 해서 말하면 무서운 추진력과 헌신적인 노력의 어떤 결과로 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우리 중국어로 된 이런 유명한 명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쓰인 주역에서 다음과 같이 같은 글이 나왔는데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다시 말하면 공자가 통찰을 얻기 위해 책을 묶은 끈이 7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읽었다는 주역에서 개사전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을 풀어보면 궁하고 막히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오래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진 것을 늘리기보다 욕심을 줄여야 한다. 이것도 역발상이죠. 그의 말은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의 노예가 된 삶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대 로마 제국의 철학자이자 웅변가인 세네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아직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다. 노예 상태에서 스스로 위대한 것을 만드는 사람은 없다. 마크 트웨이는 위대한 업적을 위대한 놀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한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주식 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천재적인 소질과 남다른 재능이 있기에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뛰어난 천재도 아니고 남다른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다가 낙방해서 패배의 선장을 봐야 했고, 그래서 투자에 귀재였던 그도 그런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세계 최고의 투자가라는 명성을 얻을 만큼 성공했다. 그 비결은 묻는 이들에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공의 출발점은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은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좋아하는 일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그 일이 열정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 높은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라. 이 부분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맨 앞부분에서 얘기 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장, 스케일이 큰 사람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스케일이 큰 사람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집착하지 말고 연연하지 마라. 여기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를 쓴 리처드 칼슨은 사소한 것에 연연하며 끙끙대지 않는다면 완벽한 인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비저항적인 자세로 삶이 제공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아등바등하기보다도 그냥 지나가게 하는 법을 터득하면 삶을 통한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순조로워질 것이다. 그의 말처럼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고 그럴 수 없는 것은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마라. 둘째는 모든 것은 사소하다. 그런 어떤 법칙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범한만큼 인생을 즐길 수 있다. 대범해야 인생을 즐길 수 있었다. 우리가 말하면 쫀쫀하거나 너무 사소한 데 매달리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소모할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이 질을 이기듯 스케일이 세상을 이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성공학 강사 중 한 사람인 짐 로는 내 영혼을 담은 인생의 사계절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봄이라고 말한다. 아무로 이 김병환 씨는 이 스케일의 법칙을 이렇게 그 조목조목 다 그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된 항목별로 이렇게 충분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설득력 있는 이런 좋은 책을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큰 그릇은 더디게 완성된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 이게 대기만성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기만성이다. 우리가 앞으로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했는데 조급하게 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각 단계를 즐기고 사랑하라. 각 단계를 즐기고 사랑하면은 우리가 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장은 스케일이 큰 사람은 평생 배운다. 평생 배운다.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게 제 좌우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학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케일이 큰 사람은